그렇다면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재민 분들이 계시는데 피해가 발생하면 지금의 분들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에게 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었나요? 이게 산불은 그 당시 같은 경우에 이게 나라의 피해지 개인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굳이 묘가 타거나 혹은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묘로부터 이렇게 가옥이 타는 경우 지금 사실 백성들 굶어 죽는 백성들 구제하기도 항상 바쁜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이 지금 한참 이제 보릿고개 시작돼서 음력 4월 5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 타면 혈전이라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양식을 조금 더 제공해 주는 케이스가 있고요. 도시가 타게 되면 그 도시를 지금처럼 약간 좀 재난지역처럼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좀 면제해 주거나 또 환곡을 조금 더 이렇게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어떤 게 혜택들도 좀 있었고요. 아까 1804년 같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나면 이제 이거는 많이 죽었고 또 워낙 가옥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를 좀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의사도 파견을 하고 또 위문사도 파견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딱 불이 지나간 자리는 정부가 그렇게 허가를 좀 해줍니다. 여기는 네. 뭐 산나물이나 혹은 구황작물 이런 것들 급하게 허가해줘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조금씩은 기록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작을 위해서 산에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네네네. 화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불과 이거 제가 어릴 때에도 산골짜기에서는 농사법으로 적용했던 거죠.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산불이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서 불을 끌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어릴 때 기억을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집이 타는 것보다 네. 조상의 선산이 타는 거, 묘가 타는 걸 묘가 훨씬 타는 더 거. 걱정을 했다. 조상의 묘가 화재를 당하면은 그 집을 여물 썰듯이 썰어가지고 봉분을 덮어주는 그 예를 다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되어 가지고 어떤 재난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하고 지원도 하지 5, 6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순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다. 산불에 대한 기록을 제가 찾아보면 대부분 왜 기록을 하냐 하면 우리 조상묘가 불이 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상묘가 불이 탄 거는 해서는 안 될 불효를 지금 부모에게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응급 대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까 약간 어떤 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을 썰어서라도 이렇게 묘를 덮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 사실은 산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에 대한 기본 인식이 지금하고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워낙 많이 달랐다. 단 이게 산불이 마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태세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고민도 하고 또 준비도 돼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밌네요. 조선시대 때도 약간 비슷한 양상의 산불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금화도감도 있었다라는 거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소방서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에게 고맙다고 덕분에 챌린지 네. 이런 걸 했는데 그걸 보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관계기관 장들이 나서서 막 챌린지도 하고 하는데 정작 근무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이런 거는 우리 산불 이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싶습니다. 네, 화재 발생하고 사흘 만인 지난 3월 6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특별 재난 지역을 또 선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와 좀 비슷한 게 세금 감면 혜택과 유예하는 혜택이 주어지고요. 이번이 산불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네 번째거든요. 집이 다 전소가 되면 이 1,60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이 반소가 되면 이 800만 원. 여기에다가 이 주거급여라고 해서 최장 30일 동안 5만 원씩 이 150만 원까지 이 생활비 차원에서 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1,600만 원 지원 금액을 보면 이전의 산불보다는 금액이 좀 올랐지만 지금 지난 20일까지 피해 조사된 규모를 보면 약 200여 가구 정도의 100억 원 정도 피해가 추산을 했는데 이게 한 집당 평균 내서 보면 약 4천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이게 좀 가능하겠냐.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뭐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한 7평 정도 되는 네. 조립주택을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이 지원을 하고 지금 터잡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가운데 약 한 85% 정도가 이 임시 조립주택을 일단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 혹은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재난을 수습하거나 복구한다는 게 특별 재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재난 지역에 거의 세금 감면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집이 전소가 됐는데 1,600만 원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농가주택을 지어도 요즘 돈으로 토지 제외하고 1억이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재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데가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 성금까지 몇 퍼센트 적용을 해가지고 재난 복구 계획을 세운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개인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저도 좀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보고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이 재산 피해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농촌 지역이라서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단가 자체가 낮게 책정됐거든요. 만약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면 1,600만 원 줄 테니까 복구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나니까 신경들을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우리 돌이켜보면 특별재난지역은 이 법으로 좀 제한돼 있지만 네. 이 포항지진이 일어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지원들을 더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정치권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